자, 비트코인 전쟁 장기화가 선포되면서 여전히 하방 리스크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방에서 기다려야 되냐,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상방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쫓아갈 장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주어야 된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 변동장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풀로 주어야 되는 정확한 타점은 어디인지,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 오늘 관점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현재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월 9일과 2월 15일의 고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채널이고요. 현재 이 채널 위에 상단으로 올라와주고 있고, 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현재 채널 상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 지지를 무너뜨리는지 계속해서 이 지지를 견고하게 유지해 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한 말씀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장기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구체적인 이슈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차트에 좀 몰입도 높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차트는 상방을 가리키는데 모든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급격한 변동장, 정말 이런 장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즉 어떻게 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우리가 풀 매수를 넣어야 되는 그런 타점들을 모두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단선, 자, 채널의 상단을 타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하방으로 죽여주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자 영상 하나, 그리고 일부 영상 둘에서 제가 둘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제 관점이 뭐였냐?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재차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 바로 69K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익절이 나와줘야 된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 장에서 70K를 아예 뚫고 가지 못했다는 이유 전체 하나가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하네무스의 죽음으로 이제 전쟁이 종료되나라는 이런 심리적인 구간으로 들어왔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보는 이러한 매물대를 깨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단기 반등, 빡센 양봉은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때부터는 되돌림의 주의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등 목표가를 정말 세심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방에서부터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간은 굉장히 고가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높이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정말 짧게만 한번 보고 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까지?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봐야겠죠. 왜? 이전 구간에서 뚫지 못했던 자리에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오는 단기 반등은 정말 짧게 69K 정도까지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진짜 고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거나 혹은 엄청난 많은 양의 풀매수 버튼을 당기거나 그런 자리로 봐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해당 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룸 계신 분들은 제 책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나왔나요? 정확하게 68.9K 부근까지. 자, 제가 말씀드린 이 69K 부근까지 나오면서 저희는 안전한 목표가로 43.24%에 자, 평소 레버리지보다 조금 더 덜 공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도 우리가 변동장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래쪽 이 지지를 어떻게 보고 들어갔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땐 제가
제가 TPO 지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FEG들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FEG 구간의 하단이기도 하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TPO 구간의 사람들,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이 지지 매물대입니다. 자, 이 TPO 지표는 이렇게 POC 자리를 나타냄으로써 투자자들이 가장 명확하고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를 표기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뷰에서 프리미엄 지표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1년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사시기보다 저희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셨듯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와서 뭐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볼 수 있는 자리 안전하게 먹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스터디룸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여기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어제 좋아요가 112개가 찍혔던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수익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 매매일지를 보시려면 스터디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막상 이 자리가 오면 내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반등이 맞는지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변동장에서는 혼자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제가 항상 24시간 라이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터디룸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하덜덜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광고쟁이 걸을 수 있는 이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 스터디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 관점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저희 방에 계신 구독자분인데 트레이더님 저는 이번 타점에 못 들어갔는데요 라고 하시길래 못 들어가셨으면 다음 타점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들어갈 만한 타점이다 이러면 들어가시면 되지 제 관점 공유방이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 저에게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보시고 여러 가지 시황 자료 같은 것들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항상 응원 넘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기술적 차트로는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갑자기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이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또 한 번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리부터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은요. 사실상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우리는 상방을 향해야 되는 장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큰 하락을 겪으면서 유동성이 어떻게 다 빠진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이제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린 2026년 어차피 상방으로 갈 거다. 근데 어떤 자리에서 손익비 좋게 내가 털리지 않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리거를 아셔야 되고요. 제가 주봉 채널 하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상방으로 가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주봉 채널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고점 같은 경우는 17년의 12월 11일과 그 다음 21년 4월 12일 그 다음 하단선 같은 경우는 6월 13일과 8월 5일을 그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정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 고정값대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고점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저점은 뭔가 두 번이 나갔죠. 이게 언제냐? 바로 코로나 시즌과 이번 패닉셀 장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의 채널처럼 형성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상단선과 하단선 안 채널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하단에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채널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곳이 추격할 자리일까요? 아니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으나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봉 차트는 다시 내려와서 확인을 하러 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우리 70과 71K 요 부근에서 계속해서 탈출하지 못한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 아래서 어느 정도 탈출을 감행했다고 했으나, 우리 지금 이 고점과 이 아래 고점에서 탈출하지 않은 개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와 주면 이 개미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자리가 뜰 거예요. 자, 이럴 때 뭐가 뜬다? 다시 한번 하방 신호가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박스권 안을 좀 벗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고 단기적으로 진짜 많이 가더라도 어디? 바로 74.2K, 이 74K 부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근까지 여러분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하방세가 쏟아져도 이런 자리들을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왜냐? 우리는 주봉을 살펴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다음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저항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지지저항 테스트를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봉에서 지지저항 테스트를 했다는 건 낮은 봉에서 올라갈 때도 저항이 돼줄 것이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격을 하는 것보다 내가 추격을 놓쳐도 다시 내려올 때 다시 받아볼 수 있는 완벽한 지지 라인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어떻게 여기에서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자, 이 자리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자리가 오지 않고 하방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 자리는 반대편 65.144 여기만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자리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하단은 어떻게 되냐? 우리 65K는 이 1시간 봉의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CPI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었던 자리고 우리 이날 같이 FEG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지지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장면들이 나왔고 사람들은 이런 구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봉, 장대 음봉으로 이 개미들을 모두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개미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드디어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꼬이게 되죠. 그럴 때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2K 매물대를 지켜줬고요. 이 매물대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4주 가까이 계속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줬고 계속해서 개미 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이슈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변동장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다만 내가 계속 추격을 하는 게 아닌 정확한 구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구간은 다시 한번 내려와도 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는 하방으로 내려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것이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 기술적 차트로 인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큰 패닉셀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하방에 있는 57에서 59, 4주 전 하방 시나리오로 가져오고 있던 거죠. 자, 이런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이곳에서는 큰 V자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왜? 유동성을 모두 흡수했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나온 매물대가 없는 곳들을 모두 이겨내고 가는 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건부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부가 보기가 힘들다면 계속해서 제가 스터디룸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한번 관점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내가 상승을 보는 이유는 뭘까? 자, 우리 여전히 고가이기 때문에 계속 69K 부근을 두드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상 갈 수 있을 때는 이곳을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되고요. 오늘도 해당 구간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스터디룸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상승을 보는 이유, 일목구름이 상단으로 올라와 있다. 일목구름의 초록색은 양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승운으로 봐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시간 4시간 봉에서도 일목구름이 양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게 봤을 때 이 일봉이 어떻나요? 여전히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죠. 여러분, 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건 뭐다? 지지 저항이 세진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야 위로 가기 좋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이런 횡보장을 만들면서 2단 옆차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캔들과 일목구름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메꾸려는 형태가 나온다. 근데 단기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비를 하면서 봐줘야 되는 장이고 이렇게 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뭐 치면서 내려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겠죠. 만약 기간 조정만 나오면서 옆으로 밀기만 한다면 요 구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를 만들면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일목구름이 꼬이게 됩니다. 자, 이 꼬일 때 뭐가 나온다?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도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여전히 일목구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이격을 좁히는 행보장의 변동장을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는요. 지금 청산 히트맵 어떤 자리까지 와 있냐? 69.3K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9K에 지금 개미들이 빠글빠글 몰려있죠. 가격이 위로 올라갔을 때 청산되는 개미는 뭐다? 숏에 내린 개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미들 턴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변동장에는 여러분들이 풀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조건부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게 좋다. 저도 69K까지 계속 봤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까지는 안전하게 한 번 더 좀 마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심이 좋을 듯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드릴 수 있는 제 기술적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후에는 2부로 제가 또 시황으로 나스닥 차트를 가져와서 테더, 지금 여러분들 뭐 환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은지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매매 조심해서 오늘도 하시고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차트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전쟁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무엇이냐?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자마자 어떻게 다시 한번 펌핑할 수 있는 이런 큰 반등의 여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트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때다. 설명드리면서 오늘 1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